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걷기, 러닝,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 아니면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혹은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질까요? 그냥 많이 뛰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근육을 키워야 기초대사량이 늘어 살이 잘 빠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의 의견이 워낙 많다 보니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 밝혀낸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아시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운동 부족, 의지 부족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당류, 특히 음료에서 들어오는 과당 때문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까지 조절했는데 살이 안 빠진다. 그건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과당이 간에서 지방 합성 경로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그 지방이 간과 혈관, 그 몸의 전체에서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이죠. 설탕, 특히 과당은 대사를 망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말리크 박사팀 연구에 따르면 당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탄산음료만 안 마시면 괜찮지 않나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과당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지방을 더 쉽게 만드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간은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과당은 바로 에너지를 쓰이지 않고 지방으로 합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지방 신생 합성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 일부는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중성지방 수치를 높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체중이 쉽게 늘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지방은 간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예전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만 발견됐지만 최근에는 아이들에게도 지방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료를 통해 들어온 설탕과 가당이 주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적입니다. 과당은 소량이라도 계속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음료를 줄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설탕이 몸에서 작용한 방식을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그리고 과당의 상당 부분이 지방 합성 경로로 들어갑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지방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이 수치가 높아지면 살이 더 잘 찌고 혈관 건강도 나빠집니다. 남은 지방은 간에 쌓여 지방간을 만듭니다. 결국 과당은 알코올처럼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을 쌓이게 만든다는 점에서 대사 결과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탕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물질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위험한 성분입니다. 간을 손상시키고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대사 증후군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백질, 탄수화물 비율은 철저히 맞추면서 정작 음료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단백질 쉐이크 중에는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음료를 마시면 근육을 늘리는 데 도움도 되지만 지방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의 달콤한 음료 한 잔에는 설탕이 30g에서 40g이 들어있는데, 이건 한 끼 식사에서 섭취하는 당류와 맞먹는 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자유당 섭취 상한선을 50으로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료를 하루에 한두 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 살찌는 건 칼로리 때문 아닌가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이어트 관점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칼로리만 줄이면 된다였지만 지금은 어떤 음식을 줄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200칼로리를 먹어도 어떤 음식은 바로 에너지로 쓰고 어떤 음식은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쌓이게 됩니다. 미국 UCSF 의대 러스티그 박사팀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참가자의 총 칼로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단 9일 동안 과당만 빼고 식단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9일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가고 간에 쌓인 지방이 줄어들고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즉, 먹는 양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진다면 운동이나 식단 조절보다 마시는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건강해 보이지만 당이 많은 과일 주스, 단맛이 나는 단백질 쉐이크, 탄산음료나 달달한 커피를 멀리하세요. 대신 물, 무가당 차, 블랙커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불필요한 당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딱 2주만 해보세요. 체중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붓기가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몸이 점점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당이 들어간 음료를 줄여도 식욕 조절을 하지 못하면 결국 다이어트 효과는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식욕을 줄일 때 자주 쓰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이섬유 늘리기입니다. 채소, 버섯, 해조류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소화가 천천히 돼서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특히 첫 식사에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건데요. 단백질은 포만 호르몬을 자극해 배고픔을 줄여주고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제가 다이어트 시즌 때마다 꼭 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첫 식사 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스푼 마시기입니다. 이걸 추천드린 이유는 GLP-1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 때문입니다. GLP-1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도와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 지방을 잘 타는 상태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렇다고 아무 올리브유나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이탈리아 중부 단일 품종 100%만 사용해 365일 온도 조절로 산화 최소화 산도 평균 0.5% 이하의 최고 신선도를 유지, 그리고 갈색병으로 빛과 산소 차단까지 신경 쓴 제품입니다. 제가 직접 마시는 거라 원료, 보관 방식, 맛, 향 모두 꼼꼼히 따져 선택한 제품입니다. 다이어트를 쉽게 제대로 하고 싶다면 당에 들어간 음료 줄이기, 포만감 오래가는 음식 먹기, 좋은 지방 섭취하기, 이 3가지를 함께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건 바로 식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먹고 있는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뒀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좋은 오일 1스푼만 먹어도 식욕이 억제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